안녕하세요. 발송배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산에 대해서 교육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배선형 차단기 구조 및 동작 원리, 2장 누전 차단기 구조 및 동작 원리, 3장 KC 규정에 따른 접지 계통. 이 부분은 별도의 동영상으로 안내되고 있으므로 참조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감전 보호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배선형 차단기 구조 및 동작 원리에서는 정의, 사양, 표시 내용, 구조, 내부 부속 장치, 동작 원리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과부하고 단락보호 과정 등이 동작 특성 곡선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크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리고 그때 동작하는 개폐기구의 동작 상태들, 그리고 LS 산전의 수솔, 메타솔, 그리고 현대 제품에 대한 규약 동작 배율의 특성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등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장 누전 차단기에서는 배전 차단기하고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치수, 사양, 구조, 동작 원리가 있는데 여기선 시험 테스트 버튼에 대한 동작 원리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는 장소, 생략할 수 있는 장소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 KC 규정에 따른 접지 계통입니다. KC가 이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부터.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이 KC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법령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법, 법령, 그다음 고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거의 KC 규정과 KCSC 자료가 어떻게 서로 정합성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지, 그 KC는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다음 접지를 하지 않은 경우하고 한 경우 인체의 누설 연료가 어떻게 흐르게 되는지, 그다음에 기존의 접지 저항에 대한 방식이 변경된 KC 기준에서는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피레지 접지, 변압기 중성 접지로 변경이 되면서 개통 접지 상용에서는 기존의 접지 저항 값이 아닌 접촉 전압 값으로 이제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때 이제 개통 접지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설 분류에 따라서 개별 공통 통합 접지로 나눠지게 돼 있는데 특고합 이상에서는 공통 통합 접지를 하도록 바뀌어지게 있고 저압 같은 경우는 개별 접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20m 이상 접지극 간 이격이 되는 경우는 개별 접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통합 접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변압기 2차 측에 이제 저압 배전반에 SPD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이제 그 접지 도체, 보호 도체에 대한 단면적을 선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장에서는 저희가 감전 보호 장치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전 보호라는 건 뭐냐? 사람이 감전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일단 접지가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접지가 되어 있어서 회로가 형성이 돼서 감전이 됐다라는 걸 검출할 수 있는 장비는 배선용 차단기,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 감전 보호 장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인체가 감전되지 않도록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감전의 위험성과 보호 방식, 그리고 감전 보호 장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등전이를 해줘야 되는데 감전보호용 등전이하고 PDS 시스템의 등전이 등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정도.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교사님 대상이다 보니까 실무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KC 규정에 따라서 개통 접지, 그다음에 보호 접지, 그다음에 PD 시스템 접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모든 거를 등전이 본딩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밑에 접지바에서 접지극에서 접지바까지 올라오는 접지도체 부분, 접지바에서 기기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까지 올라가는 보호도체 부분들, 이런 식의 보호도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각각 이런 것들이 등전을 이루도록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외하는 규정들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부분을 보호 등전이 본딩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기기 기구 사이에 이제 사람이 있다가 접촉했을 때 이 접촉 전압이 이상이 나올 것 같으면 여기를 보조하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계통 같은 경우는 2.5m 이내에 대해서는 접지를 또 추가적으로 2.5m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IT 계통이 아닌 계통 접지 방식이 TT나 TN인 경우에도 이제 그 사람이 접촉했을 때 위험할 요소가 생기는 경우는 이와 같이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NTT 계통에서의 감전의
전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가 어떻게 시설되는지, 그때 TN 계통과 TT 계통에서 누전 차단기에 의한 감도 전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표를 통해서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TN 계통에는 아무래도 중성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TT 계통은 변압기 중성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TN 계통은 변압기 중성점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연결되다 보니까 여기는 접지장이 작고 여기는 접지장이 큽니다. 접지장이 크다 보니까 흐르는 누설연료가 작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전류에 대해서 늦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늦게 동작을 과전류에 의해서 배선 차단기 늦게 동작하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만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TN-C 계통에서는 또 누전 차단기 시설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등전이 본딩을 어떻게 되는지, 누전 차단기를 어떻게 시설해야 되고, 그때 과전류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공사계 신고 시에 어떤 서류들이 제출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전은 인체가 전류에 노출된 경우 심각한 상해 또는 사망이 가능합니다. 저도 예전에 슬라이드 악셀을 만지다가 감전이 된 적이 있었는데 찌릿찌릿하더라고요, 막 진짜. 그리고 이제 반나절 정도는 팔이 제대로 사용을 못했었는데, 이 감전이 됐을 때 인체가 감지할 수 있는 전류는 1에서 2mA 정도만 흘러도 감지를 합니다. 이제 가수 전류, 감지는 하지만 손을 뗄 수 있는 전류가 한 10mA 정도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불수 전류, 이제 전류 이 정도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사람의 근육이 경직이 돼가지고 손을 피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15에서 30mA 정도가 됩니다, 불수 전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30mA에 0.03초의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실세동 전류 50에서 100mA 정도. 이때 정도가 되면은 사람의 이제 심실 쪽에 전류가 균형적으로 계속 흘러줘야 되는데, 50에서 100mA 정도 흐르면은 이게 균일하게 계속 펌핑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큰 전류가 들어오니까 이게 균일하게 펌핑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피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질식사로 숨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이 감전보호는 직접 접촉하는 부분, 사람이 활선부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쉽습니다. 근데 간접 접촉 같은 건 기계 외암에 사람이 접촉을 해도 건축물의 외암에도 접지했을 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누전에 의한 접지가 불량하게 되면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차단하게 되기 때문에 간접 접촉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이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누전 차단기를 쓰고 계시는데, 어스 리키지 브레이커 또는 ELCB, 어스 리키지 서킷 브레이커, RCD, 레시디얼 커런트 디바이스에서 요즘은 RCD란 용어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을 감지하기 위해서 ELR, 경보장치 또는 ZT를 통해서 경보장치를 시설하거나 하는 경우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을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하거나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전 시 문제가 되는 그런 장소들, 또는 발변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전 차단기를 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감전 방지용 콘센트가 없었지만 지금 접지극을 포함해서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호장치의 특징, 적용 사례.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통해서 ZT 통해서 누설 전류를 감지하다 보니까 30mA 이하의 전류에 대해서 0.3초 이내에 차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지 시스템은 고장 시 누설 전류가 인체로 흐르지 않고 대지로 방전되도록 유도하는데, 그 접지가 기계 외암에 직접 되어 있는 T계통이냐 아니면은 변압기 중성점에서 끌고 오는 N계통이냐가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연 변압기를 통해서 입력과 출력을 절연해서 간접 접촉에 대한 걸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병원 같은 거는 IT 계통을 해가지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감전보호 콘센트 해가지고 반드시 접지 단자를 통해 가지고 접지선을 통해서 인체가 접촉이 됐을 때 접지극을 통해서 누설 전류가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보호 장치는 누설 전류를 감지할 수 있는 ZCT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차단기를 트립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에서는 반드시 감전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메인 쪽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그리고 분기 쪽에는 ELB 또는 RCD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반드시 쓰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정전 용량이 많은
어떤 기계기구를 쓸 경우는 이때는 누전 차단기 아닌 배선형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등전이를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제 감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등전이 본딩을 통해서 저희가 접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감전 보호를 하기 위한 등전이와 피레 시스템을 하기 위한 등전인데 이제 피레 시스템은 외부 피레 시스템과 내부 피레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에 대한 피레 시스템은 SPD고 외부는 금속체 설비의 등전이 본딩이다 보니까 건물에 있으면 외부에 피레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인하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접지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피레 시스템은 이와 같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전보호용 등전이는 보호 등전이, 그 다음 보조보호 등전이, 그리고 비접지 국부 등전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접지 장소에서 아까처럼 보조 보호 등전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m 이내에 전기 설비의 금속재 지지간에 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조 보호 등전이도 마찬가지로 최대 차단 시간을 총괄하거나 감전 보호에서 전원 차단을 5초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조보호 등전이 본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m 이내로. 2.5m 이상이 되면은 이제 이런 보조보호 등전을 하게 되면은 좋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보호 등전이 본징은 아까처럼 땅 속에 접지극이 있고 접지극이 부스바까지 접지 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접지바에서 기계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이 보호도체, 이쪽이 접지도체, 그리고 여기 기기까지 보호도체가 있는데 요 사이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등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끌고 가다 보니까 모든 기계기구를 접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구조물을 여기 이제 접지바에다가 다 연결해야 되고요. 상부에 보시면 공조라든가 그 다음에 난방배관이 있겠죠. 그것도 다 연결해야 되고요. 땅속에서 수도관이나 가스관이 올라오겠죠. 그것도 다 연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기계기구 이런 것들도 다 연결해야 되고 이런 그림들이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외가 되는 것들은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접촉이 가능한 금속재, 난방배관, 개통의 도전부,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금속배관, 철근, 구조물, 그 다음에 수도관, 가스관은 다 묶어야 되는데 단 문틀, 창틀, 그리고 욕실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휴지거리 등은 지금 등전이 본딩을 안 해도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보호 등전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도관, 가스관, 건축물 구조의 철근, 철골, 금속 보관재, 인체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난방배관, 공조 설비 등은 모두 주접지 자체의 도체에 접속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이와 같이 접지극이 있고 접지극이 접지 밖까지 올라오는 부분을 접지도체, 그래서 16스퀘어 이상을 쓰고 여기서 기기가 이와 같이 있겠죠. 이쪽에도 있을 텐데 여기 접지바에서 여기까지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등전이 본딩이 될 거고 이 기기하고 기기 사이에 이렇게 접지바를 연결하는 걸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6스퀘어, 얘는 6스퀘어 이상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노출 도전부가 뭐고 개통 외도전부가 뭐다라는 게 이런 컨셉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땅속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접지도체, 그 주접지 단자에서 각각의 분전환까지 가는 이 부분들이 보호도체. 그러면 여기 보호도체에서 각각의 기기까지 또 가는 게 보호도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건축물의 구조물, 철골 구조물. 그러면 난방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공조배관들을 묶어서 주접지 단자로 연결할 거고요. 철골 구조물을 또 주접지 단자로 연결할 거고, 가스관 수도관을 또 분등해서 또 주접지 단자에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출 조전부하고 각각의 기계 기구 사이에 사람이 접촉 전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그래서 여기 위험 전압이 발생할 경우 보통 2.5m 이상이 되는 경우 비접지 방식에서는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하도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접지도체 16스퀘어 이상, 주 접지 단자에서 각각 기기로 가는 보호 접지는 6스퀘어 이상, 난방 배관이라든가 공조 배관이 연결돼 있고 철골 구조물이 연결돼 있고 가스관 수도관이 연결돼 있고요. 노출 조전부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은 보호도체, 그 다음에 분전하면서 또 올라가는 것도 보호도체, 이 부분은 6스퀘어, 그리고 여기는 16스퀘어.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사람이 접촉했을 때 위험할 위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하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원 차단에 대한 감전 보호 방식에서 개통별 최대 차단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차단 시간을 초과하고 2.5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전전압인 AC 50V, DC 120V 기준으로 해서 이 저항값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조 보호 등전을 통해서 저항값을 낮춰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잘 모르실 때는 지금 2.5m 이상 이격된 것들도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해주게 되면은 사람이 감전됐을 때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가 되겠구나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비접지 국부 보호 등전이 본딩에서는 수술실 같은 경우는 이제 2.5m 이내도 다 접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전이 본딩입니다. 그래서 전원선 컴퓨터, 전화, 뭐 물, 가스, 난방 같은 주접지 단지에서 모든 건축 구조물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다 목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접지 계통에 대한 부분, 보호 접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외부 피레에 대한 지금 피레 시스템 접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기기들을 다 묶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등전이 본딩은 금속 땅에서 올라온 수도관, 가스관, 그리고 건축물의 철근, 철고, 그리고 금속재 난방배관이라든가 공조배관 등에 대한 것들을 다 등전이 본딩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단 문틀, 창틀, 그리고 욕실의 휴지거리 등은 등전이 본딩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TN 계통의 감전 보호인데 32A 이하고 32A 초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장 전류를 산출해 가지고 유효 시간 내에 차단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입니다. 유효 시간이. 근데 이제 32A 초과에서는 5초, 그리고 32A 이하에서는 0.1초에서 0.8초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만약 과전류 차단기를 사용하지 않고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때는 마찬가지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와 같이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보호 등전이 본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TN 계통입니다. TN, 그러니까 중성점의 외함이 변압기에서 중성점이 기기까지 같습니다. 근데 부하의 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이렇게 회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접지장이 작기 때문에 사고 진료가 크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접지장이 합계를 다 재보니까 0.384로 작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락전류 I는 R분의 V에서 R값이 이와 같이 작으니까 전압은 220V가 걸리고, 그래서 573A 흐르는데 여기 지금 50A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50A에 574A 정도 흐르니까 11.5배 정도가 흐르고, 11.5배는 이제 TC 곡선에서 밑에가 전류, 위에가 시간이다 보니까 11.5배에서는 이와 같이 단락에 의해서 빨리 동작하기 때문에 한 0.03초 이내에 동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TN 계통의 차단 시간 0.4초를 만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MC11을 쓰시셔도. 그리고 이때 흐르는 부분은 저항값이 작고 여기에 대한 전류값을 저항값을 곱하게 되면은 220V보다 낮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근데 TT 계통으로 가게 되면 이 변압기의 중성점을 통해서 이와 같이 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중성점 접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요 저항값이 크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생기는 유효 보호장치에 흐르는 전류값이 작습니다. 작게 되면 이와 같이 작은 전류가 해서 과부하로 동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배선용 차단기를 쓰실 수는 없고 누전 차단기로만 쓰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TT 계통에서 또 비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압전기 설비 같은 건 TN-C 계통을 쓰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TN-C-S로 해서 여기 반드시 접지를 통해서 인입구 쪽의 접지를 통해서 TN-C 계통이 끊어지더라도 이 계통에 지금 지락 시의 누전에 대한 경로가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때 최소한 부분은 105 이하를 권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TT 계통도 동일합니다. 32A 이하, 32A 초과, 그다음 고장전류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면 만족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서 조건을 만족하면 만족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런 컨셉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N 계통하고 TT 계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N 계통에서는 MC12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TT 계통에서는 MC12가 부적정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 뭐냐? 여기도 접지가 돼 있고 여기도 접지를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대한 접지 50옴, 100옴이 합해지게 되면은 이쪽을 통하는 접지 저항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접지 저항값이 TN 계통에서는 요거만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 두 개 계통 접지 저항값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접지 저항값과 합성 저항값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I는 R분의 V에서 220V의 큰 접지 저항값이 형성이 되니까 전류가 작게 흐릅니다. 전류가 작게 흐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특성 곡선에서 X축은 전류, Y축은 시간인데 작은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과부하에서 동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때는 배선용 차단기로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전 차단기를 써서 30mA 0.03초에 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T 계통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메인 쪽은 배선용 차단기, 분기 쪽은 전부 다 지금 누전 차단기를 이용해서 시설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TN-C 계통에서는 누전 차단기를 썼을 때 제대로 된 보호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입구 쪽에 펜도체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접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내용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TT 방식, 그래서 이쪽에 접지가 돼 있고 기계 외함도 접지가 돼 있는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엔 TT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지금 바뀌어져 있는 TN-C 방식으로 선택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혼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 외함 같은 경우는 보통 100옴 이하로 접지를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설비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전 차단기 감도 전류별 TT 계통에서는 다 같이 묶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이게 PVC가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고요. 나머지는 합성 저항값을 했느냐 개별로 했느냐, 얘는 합성이고 얘는 개별이고 얘는 합성이고 얘는 합성인데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래서 최소 접지장, 그다음에 100옴, 이건 최소 접지장, 그다음에 접지장이 0.05옴처럼 합성이 되면서 어떻게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TT 계통에서 접지 계통 값은 이제 그 누전 차단기 감도 전류가 이와 같이 틀려지는데 접지장의 합성 전류 값이 틀려지는 것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여기에 변압기 접지가 돼 있고 이제 와서 여기에 기기가 접지가 돼 있는데 이 기기의 합성 저항이 합해지면서 접지 저항 값이 커지게 되면은 접지 저항 값이 이와 같이 커지게 되면 누설률 감도는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AC 50V, DC 120V 기준에서 50V의 인체 접촉 저항 1000ohm을 하게 되면은 얘가 50mA가 나옵니다. 안전하게 거기에 1.67을 더하다 보니까 이게 안전해서 30mA 0.03초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도 1.667배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누전 차단기 시설할 때 노출 조전부를 접지를 하는데 이 TN-C 계통에서는 얘가 끊어지게 되면 회로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가 검지를 못하기 때문에 회로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인입구 쪽에서는 이와 같이 펜도체로 접지를 해서 TN-C-S 계통으로 바꿔주셔야지만 이와 같이 회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바꾸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감전보호는 기본보호하고 고장보호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보호는 직접 접촉보호, 그 다음에 얘는 간접 접촉보호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또 보호하는 경우는 슈퍼 일렉트리컬 로 볼테이지에서 그냥 초저압 부분이 이제 접지의 상태에 따라서 SELV, PLV, FLV로 나눠져 있는데 편의상 이 부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보호는 자기가 접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이 되는 거니까 의식이나 무의식정에서 직접 접촉하는 거, 얘는 직접 접촉. 그다음 고장 접촉 보호는 간접 접촉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을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해서 보호를 하는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의 차단에 의해서 감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T 계통에서는 50V 기준으로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공칭 전압 220V에서는 TN 계통에서는 0.4초,
그 다음에 32A 초과하는 경우 이 시간을 5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2A 미만에서 0.4초를 초과하거나 32A 초과해서 5초를 초과하는 경우는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을 이와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계통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마찬가지 AC 50V에 대한 그 기준들은 동일합니다. 전부 다. 자, TN 계통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대 차단 시간이 0.4초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최대 시간이 0.4초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기기하고 기기 사이에도 보호 등전이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서 땅에서 접지 단자까지 올라간 게 이게 뭐라고요? 접지 도체. 접지 단자에서 각각의 기기까지 올라간 게 이게 보호 도체. 이제 분전반에서 각각의 기기까지도 간 것도 보호 도체.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 등전이 본딩이 하기 위해서는 등전이 본딩이라고 해서 보호도체를 시설했는데 이게 감전에 의한 감전보호를 하기 위해서 전원이 차단이 이와 같이 계통별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내에 차단을 못했을 경우는 인체에 흐르는 그 전압에 의해서 인체에 흐르는 전류에서 이제 그 접촉 전압이 발생하는데 그 접촉 전압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해서 임피던스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2.5m 내에 이 기기들은 이와 같이 보호 등전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지극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접지도체, 접지 단자에서 기기까지 가는 것들이 보호도체. 그럼 보호도체하고 보호도체 사이에가 보호 등전이 본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꾸 반복을 하셔야만 되지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등전이 본딩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등전이 본딩은 수도관, 가스관 외부에서 내려오는 거, 그리고 건축물 구조물에 대한 철골,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난방배관, 공조설비 등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시간 부분을 또 만족하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보호 등전을 해야 된다. 이것들은 간접 보호에 대한 것들. 아까 기본 보호가 있고 고장 보호가 있는데 고장 보호는 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간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계 기준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전 차단기는 50V를 넘어가는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데다 다 적용을 하라 이겁니다. 단 제외하는 장소가 발변전소 같은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건조한 부분, 그리고 이중 절연 구조의 기계극을 시설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락 차단 장치를 시설한 경우, 그 다음에 뭐 그 비상용 장치들 이제 정전이 됐을 때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소 중에 대해서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누전 경보 장치를 시설하거나 자동 복구 기능을 가진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런데 보시면 일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머무른 장소,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에도 시설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과전류에 대한 거 같은 경우는 분기점으로부터 3m 이내에다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 가능한 부분들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선의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선의 단면적은 설정 허버로 또 얘기를 합니다. 설계 전류가 있습니다. 여기 설계 전류가 그러면 그 MC12의 전격 전류가 옵니다. 설정허 케이블 허용 전류를 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장치의 전류는 이거의 1.45배 미만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호장치는 BNZ2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NZ 그리고 2인데 2는 1.45IZ로 되어 있습니다. 귀약 동작 전류. 그래서 설정 허버, 설정 전류, 전격 전류, 케이블의 허용 전류, 보호장치의 귀약 동작 전류. 그리고 여기는 B, I 베이스, IN, IZ, I2 그리고 이 2는 1.45 IZ라고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 형식을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케이블에 대한 과전류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서 MC12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NZ2의 1.45 부분을 보시고 설정 허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 전류, 전격 전류, 허용 전류, 보호 장치의 귀약 전류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설계전류, 전격전류, 허용전류, 그럼 보호전류. 그래서 설, 정, 허, 보. 그래서 B, N, Z, 2인데 1.45 IZ2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적정한 MCP를 선정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전류에 대한 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에는 상시 허용 전류, 단락시 허용 전류 등에 의해서 주요 온도라든가 절연물의 조건들에 대해서 또 이제 설치하는 조건에 따라서 KCIC 6036사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 뭐 복수회로냐 아니면은 뭐 건물의 내부에 썼느냐, 트레이에 썼느냐, 뭐 절연 기계구가 안에 썼느냐, 전압 강화 등을 고려해 가지고 단면적을 선정하고 전압 강화를 확인하고 단락줄에 보호 동작하지 않도록 차단 용량을 선정해서 이와 같이 과전류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획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저합은 공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계획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고압 이상에는 공사계획 신고를 해서 이제 사용검사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사용검사를 해서 아까처럼 차단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고장전류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 설계 도면을 통해서 아까처럼 접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통 접지인지 통합 접지인지 개별 접지인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끔 뭔가 자료들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 그때 접지 설계 계산서를 통해서 이제 그 허용 접촉 전압이 이내로 설계가 됐다라는 걸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압에 대한 단선 그 접지 단면적 선적 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때는 이제 그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 및 계산 툴을 이탭이라는 프로그램 또는 SKMM 프로그램 또는 파워툴즈라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단락전류 계산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엑셀로 해가지고 제시도 했었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상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 툴을 이용해서 안전공사에다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장 감전보호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